네, 안녕하세요. 민성원연구소 국어강사 이미연입니다. 오늘 수능 날이고요. 지금 한창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11시경에 국어 문제가 떠서 제가 바로 우선 문학과 문법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문학 18번부터 34번까지 문제를 좀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답표에 근거해서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확실히 작년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육모, 구모의 경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세 작품 연계되었습니다. 김원전이라는 고전 소설, 선생님도 김원전은 중요하게 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원준 나왔고, 그 다음에 정끝별의 시와 일동장류가라는 작품은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자라고 했었는데 네, 나왔어요. 그래서 정끝별의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종길의 문이라는 작품이 좀 현대시에서 좀 어렵게 나왔죠. 자, 그래서 6월, 9월에도 문학이 쉽지 않게 나왔었는데 작년보다 확실히 문학이 주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문제 정도, 많게는 한 4문제 정도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8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에 우리가 그래도 좀 익숙하게 봤었던 작품인 김원전이 나왔고, 중략 부분 줄거리 다음부터는 수능 완성의 연계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가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앞부분은 우리가 안 실려 있는 비연계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 요거를 세세하게 읽어보진 않고요. 문제와 관련 지어서 관련 있는 파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8번에 역시 서술상 특징에 대한 묻는 문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였는데 비교적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A 부분에서는요, 대화를 통해서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A에서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항상 이제 황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만조백관 그 신하들, 그 다음에 좌장군인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을 해갖고 자기 혼자는 조금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평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경태가 아기 입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항상 우리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황제가 보시다가 크게 놀라서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냈는데 하면서 본인이 지금 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저기 황제라는 거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서충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배워서 황상께 바치리이다 하면서 황상을 높여드리고 있는 상대 높임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차게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 부분에서 여기 또 이제 나와 있는 대화가 있네요.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느뇨 신하들의 소견을 묻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대화를 통해서 위계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 어렵지 않게 18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기역과 관련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 기역은 국변, 나라의 변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괴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변과 관련을 지어서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모, 조모, 우리가 참 싫어하는 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확인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 싫어하는 문제인데요. 자, 황상은 국변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자, 여기까지 맞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해서 기억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우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황상이 주어인데 지금 황상이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인물은 아니죠.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 우리 이제 승상, 그러니까 김원의 아버지가 대처 방안에 대한 좀 계기를 마련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 대처 방안은 궁극적으로는 김원이 이제 알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 요 부분 뒷문장 틀렸습니다. 적장하고 비교하는 부분으로 우리를 좀 현혹시키는 문장일 뿐이었죠. 자, 그래서 기억에 여러분들 이제 적장과 비교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해줘요. 그치? 그거랑 비교해. 이것도 이제 따옴표 있는 거 다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왔다 갔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귀찮았었을 텐데 우선 1번이 바로 답이 아닌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장하고 비교는 했죠. 내가 옛날 과거의 전장들 정말 많이 봤는데 이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짐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게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요 뒤에 문장이 틀렸다.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제 1번만 딱 체크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니까 2번부터 5번까지 확인을 해봤겠지만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는요, A부터 D까지에 있는 문장과 관련해서 설명을 적절한 것을 또 골라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A와 B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온 사실들은 있다. 둘 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서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다. 우리 B에서는요, 어디가 나왔냐면, B에서는 자신의 자식을 불러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승상의 부분이거든요. 그럼 B도 아니죠. 그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 다음에 C 부분에서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하면서 아귀, 괴물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상대의 복종. 요것도 아니네요. 그쵸? 요것도 아니고. 자, 3번에서. A는 무슨 부분이었냐면, 짐은 불행해서 공주 잃었다. 너무 통한하다. 이걸 어떻게 하리오 하면서 황상이 자신의 감정을 누구한테? 좌승상. 전임 좌승상이었던 김원의 아버지한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D 부분은 쉽게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잡게 어찌 근심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아귀를 좀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려갖고 얘를 좀 재우려고 하는, 상대방을 재우려고 하는 자신들의 의도를 지금 숨긴 채로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D 부분 여기거든요. 그치? 술과 상자를 막 권하면서 얘 재우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자, 의도를 숨기고 있는 부분. 요것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20번, 3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1번 우리가 김원전의 내용은 그래도 반갑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군이라는 주제가 들어가 있고 김원이라는 사람은 초월적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적대자와의 필연적인 대결이 이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자의 압도적인 무력에 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자, 이것과 관련지어서 틀린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5번이 되겠죠. 일세의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빗으로 기둥을 보는 데서,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는 이 부분이 그대로 수특에, 미안합니다. 수완에 그대로 실려 있는 부분이고, 그치? 그래서 보자마자 아귀의 기둥을 베어내는 부분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귀의 비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죠? 그런 괴력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는 부분이지, 이게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능 완성에 그대로 실려있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읽어나고 나갔다면 이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거의 연계가 많이 된 21번. 그래서 이 김원전은 연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가볍게 풀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오규원의 문이 안 나오고 김종길의 문이 나오네.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 제목 연계인가 이런 생각했었을 것 같고요. 오규원 씨는 육모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규원 씨 작품은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목이 같은 김종길의 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료로 주긴 했는데 이거를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아깝습니다. 자료로 줬어요. 선생님이 그 수능 완성 복습하는 자료에 김종길의 문이랑 그 다음에 문과 관련된 상호 텍스트성을 지닌 작품들을 줬었는데 읽어보진 않았어. 왜냐면 다른 것들 그때 이제 작품들 이제 같이 보느라고 이 작품은 안 봤었는데 이 작품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가 연계, 그러니까는 이제 비연계라고 했을 때 보통은 작가 연계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작가 연계. 이렇게 제재 연계도, 그치? 제재 연계까지 준비를 해야 확실하게, 준비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 연계, 즉, 이거 아예 제목이 동일하잖아요. 오규원의 문이랑. 그래서 비연계를 확장시켜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특에 실려있는, 수특에 직접 연계가 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모에서도 고전 수필이 어려웠는데, 수능에서도 역시 그 경향성 그대로 이어져 나가서, 구모에서, 그쵸? 9월 모의고사랑 상당히 이게 좀 비슷한 느낌, 좀 트라우마가 여러분들한테 생성이 됐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작품도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이제 계속 끝까지 읽어나갈 때까지 이 주제가 뭐지? 라고 우리가 좀 판단이 좀 어려웠던 작품인데 이것도 말이 좀, 말이 헷갈리게 막. 있는 것이 병이야? 있는 것이 병이 아니야? 있지 않는 것이 병이야? 있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말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수필도 막 이렇게 직설적인 작품들이 없어요. 돌려서 얘기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선조들의 돌려서 말하는 말하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모의 경향성이랑 이 작품이랑 굉장히 좀 흡사했다. 우리가 받은 그 느낌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주제는 다르지만. 자, 그래서 22번부터 27번까지 5문제, 1, 2, 3, 4, 6문제. 또 이것도 살펴볼게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자, 우선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우선 가라는 작품 딱 봐도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언제나 현대시 하나는 내가 잘 모르는 게 나오니까요. 어려워 보여요. 그래도 너무 어려운 거는 이렇게 감사하게도 보기에서 주제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 안에서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이 문장으로 여러분들 1번이 틀린 거죠. 자, 이 전후 관계를 바꿔놓는 문제는 고전적인 그런 문제 유형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걸려 넘어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변화의 힘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해요. 즉, 자연이 인간에 관여합니다. 자연이 인간에 관여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 속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잇잖아요. 왜?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자연도 지고 피고 지고 피고 하는 것처럼 인간도 지고 피고 순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관여를 받아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고 수용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문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어떤 생성의 가능성이죠. 지금 현재는 쇠락해 있지만 생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실현을 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이런 사물을 통해서 이상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깃발이 지금 깃발이 눈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거는 깃발과 푸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즉 상승, 그죠?
상승의 이미지야. 뭐 눈뿌리라는 건 눈알 깊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알 깊숙이 내가 그 상승하고 있는 깃발, 펄럭이고 있는 깃발을 보고 있는 거죠. 내 깃발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내 고개가 상승하는 거죠. 푸른 하늘. 그러니까 긍정적 이미지라는 거죠. 이 상을 향해 있다라는 거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주제가 다 나왔어. 근데 뭐가 어려워? 잘 읽어내시면 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바로 보고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일단 23번에 다 나왔죠. 자, 흰 벽에는 우선 읽어보다 보면 흰 벽, 그 다음에 단청, 그 다음 기왓장, 주춧돌, 그쵸? 그 다음에 문이죠. 그러니까 제목은 문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어떤 오래된 집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합니다. 오래된 집. 그래서 오래된 집과 관련된 사물도 나온 거예요. 벽, 단청, 기왓장, 주춧돌. 근데 마지막으로 향해 있는 것은 오랫동안 닫혀져 있던 문이에요. 근데 이 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잖아요. 온 산천을 울리면서, 자연을 울리면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능성, 즉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이 실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문이라는 거 상징성. 그죠? 여기 다 나온 거 여러분들 그거 토대로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성의 가능성이 열렸다. 실현이 됐다는 거야. 오래된 집인데 지금은 되게 뭐예요? 막 흰 벽에는 1000년이나 고요하게,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나 고요하게 있었던 고택인 거야. 그 다음에 단청의 색깔이 원래는 화려했을 텐데 그게 그죠? 되게 오래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야. 요거는 좀 오래된 쇠락의 이미지에 선생님 세모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나 머물렀다. 그러니까 쇠락된 거죠. 너무 오래오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리 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습니다. 험상궂어갑니다. 그렇게 푸른 잎기가 안고 세월이 계속 쌓여요. 그리고 문은 계속 닫혀져 있습니다. 주춧돌 가을풀 우거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낡은 처마. 우선 요렇게. 그러니까는 고택의 이미지인 거죠. 요 세모는 고택. 오래된 집을 연상하게 하는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고택과 관련된 그런 쇠락의 이미지를 세모로 한번 쳐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좀 생성의 이미지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생성의 이미지는 동그라미로 쳐보겠습니다. 자, 생성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우선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나뭇가지 자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순환의 그런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해가 들었다가 해가 졌다가 그러면서 자연이 계속 순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연에서는 아까 쇠락의 이미지가 조금 더 있었지만 이게 서럽지 않습니다. 서럽지 않았다. 왜 서럽지 않아요? 생성할 거니까. 자연의 순환과 더불어서 인간의 역사도 생성해가는 것이니까. 자, 푸른 이끼는 아까 그쵸? 이렇게 이끼가 꼈으니까 요거 세모가 되겠고 푸른 이끼 소리 없이 쌓여 있습니다. 자,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요건 또 자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밑줄 친 거 이거 자연입니다. 자연. 그죠? 그래서 자연물들은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연의 순환의 그런 모습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연의 탐색입니다. 자연의 탐색. 주춧도 놓인 자리에 가을풀 오졌어.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 자, 푸른 이끼. 푸른 싹 있습니다. 봄. 그 다음에 진홍꽃, 진분홍 꽃이, 나무가 자랐다.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식적인 요소 파악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 색채 이미지 드러나 있고요. 여기도 색채 이미지 푸르다라는 게 2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색채 이미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 이미지 통해서 고택의 쇠락과 생성의 그쵸? 그런 이미지들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에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비바람이 거친 낡은 처마 끝에 찬란한 빛이 쏟아집니다. 이것도 생성이죠. 그래서 이 생성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문이 생성의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는 그런 주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립던 깃발이라는 것은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이죠.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문장이 마지막 문장인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시에서 문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다 주어졌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서 동시에 이런 형식적인 요소들 파악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수특에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본 겁니다. 나시는 내가 읽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푸른이 또 나오네. 여러분들 틀리지 말라고 틀리지 말라고 푸른을 3번이나 준 건데 푸른이라는 이미지에서 생성의 이미지를 지금 우리가 좀 도출이 되잖아요. 물론 3년에서 푸른 이끼기 때문에 쇠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쇠락과 생성의 이미지를 푸르다라는 색채어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못 찾을까봐 푸른을 지금 3개나 넣어놓은 시를 우리가 답으로 체크하게 해놓은 건데 답이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이에요? 22번 먼저 볼게요. 2번이죠. 자, 여기서는 이제 2번, 그러니까 4번에서 이런 말들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관조나 관망은요, 둘 다 관찰의 의미를 두는 거지 내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를 하면 안 돼요. 관조나 관망, 거리두기입니다. 살짝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거리두기예요. 대상과의 거리두기야. 근데 지금 나는 이 가지가 담을 넘는 장면을 통해 갖고 여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 담이 주는 의미 같은 것도 주고 있기 때문에 관조가 아니죠. 그 다음에 관망도 역시 아니죠. 자기의 주관적인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둘 다. 그쵸? 둘 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주제의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시이기 때문에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단어들 현혹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양한 관조가 되는 작품들 통해서 비교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동일한 색채어 푸른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는 너무나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23번 가겠습니다. 1번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나뭇가지가요.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영향학을 보고 있는데 아니죠. 자연이 인간의 역사에 관여한다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가 잘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었다면 이 문제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시가 해석이 되면 안 어려운 문제인데 시가 해석이 안 되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다 지금 좀 곤란했을 것 같고 1번은 찾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23번도 좀 어렵게 여러분이 풀었을 것 같고 24번 같은 문제 선생님도 좀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따옴표를 주면 그 따옴표에 있는 부분을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 한번 못 마주친 부분이나 손을 터는 그 부분이라 그쵸? 확인을 꼭 이게 좀 세밀하게 그치? 견주어 봐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답을 찾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래서 B에서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은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풀어야 됐었는지. 자, 그래서 가지의 마음을 B 부분이었죠.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그럼 또 대상을 봐야 돼. 담이죠. 대상. 자, 그리고 신명나는 일에 연결했다. 이거는 살짝 페이크가 좀 있었는데 왜냐면 신명나는 일은 요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담이 이 앞부분에서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담을 넘는다는 게 신명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뒷부분하고도.
그다음 정수리를 타넘는 행위의 의미, 정수리를 타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정수리를 타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지금 가지가 이렇게 담을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담에 몸을 가로지르고 담에 정수리를 타 넘는 그런 행위의 의미가 뭐라는 거야? 신명이 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헷갈리게 나와서 여러분 자신있게 체크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1, 2, 4, 5를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3번을 체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6번에 요거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25번이요. 25번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우선 이즘에 대해서 3번 먼저 볼게요.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군. 우선 요거는 이 수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 또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수필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람이 비판하고자 하는 말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혼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분리해서 확인을 해야 됐던 거죠.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있는 것이 병이 아니고 있지 않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있지 않는 것이 왜 병이고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는 무슨 근거일까?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이건 자기 의견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자! 우선! 근데 네 말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잊어서는 그러니까 잊히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문장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쳐봐. 근데 아닌 걸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과 관련 지어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나가는 문장이죠? 그럼 그 문장 안에서 본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 아니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이 그게 병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잊어서 이게 주제가 이거잖아.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잊으면 안 돼. 그치? 근데 그걸 잊었어? 그게 병이야. 이게 주제인데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옳아? 아니야. 틀렸어 하면서 왜 틀렸는지 내가 알려줄게. 아, 우리 선조들의 말하기 기법 이렇습니다. 돌려갖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5번에 우선 C부분에서 이즘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인 상황이 틀렸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인 거죠. C부분은요. 그치? 요 부분, 그 말이 옳을까? 아니, 틀렸어.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음이 아니고 틀렸음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문장의 구조 자체를 헷갈리게 해놓은 문장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막 도리뱅뱅 막 됐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요. 그래서 3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고 나머지 것들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건 어렵지 않았죠. 자, 기억은 문이었고 니은은 담이었거든요. 문이랑 담을 연결을 지어놨어요. 문이랑 담을 어떤 사물, 그쵸? 우리 집이랑 관련된 사물을 연결을 지어놓은 문제인 거죠. 자, 얘는 문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능성을 실현하게 하는 존재. 그 다음에 니은은 문이 담이죠. 자신의 영역이 담 안에만 있었는데 담 바깥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자, 27번이요. 27번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다가 좀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선 1, 2, 3, 4가 다 맞았기 때문에 5번이 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그나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매력적인 오답의 의무가 그쵸? 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5번을 체크를 할 수 있었지만 조금은 고민이 됐을 것 같다라는 문제입니다. 27번도 역시. 자, 그래서 나와 다에는
새로운 의미와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조가 아니라는 건데, 자,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해서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요건 맞죠? 자, 근데 다가 틀렸다는 거죠. 요거는 맞고. 그래서 다의 예의나 분수, 또 예의나 분수 또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 이런 의미네요. 그죠?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 잊는 것이 병이죠. 잊는 것이 병이야. 이거는 여기 부분에서 예의나 분수가 있는 부분에 가야 돼요. 예의나 분수가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들 읽어나시면서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되겠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요 단락 보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배드, 나쁜 사람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예의, 분수. 자, 그래서 물건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고, 낮은 지에 있으면서도 분수를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하는 거는 맞는데,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잊는 것이 병이 되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것이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말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문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하거든요. 문장 자체가 헷갈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는 것이 병이다 라는 의미를 드러내는군. 깨닫게 하는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 그건 아니죠. 잊는 것이 병이 되는 거죠. 결국은 잊지 않아야 되는 거, 잊는 것이 병이 되는 거죠. 굳이 요거를 맞춰주면 이제 잊는 것이 병이다.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관조적인 시선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풀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힘들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현대 소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대 소설로 넘어가 보시면, 현대 소설은 작가 연계도 되지 않았고요. 작품도 당연히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제 현대 소설 하면은 이제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사실 좀 예측은 했었습니다. 현대 소설이 나온다면 어렵게 나올 것이고, 그거는 서술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는 사실 어떤 선생님도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작품으로 나오느냐, 그거는 예측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박태원이라는 작가가 이번 수특수안에는 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시나 이런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 지어서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고전 소설이 아는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고전 소설에서 원래 모르는 작품 나오면 인물 관계 가지고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하는데, 여기서 현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고전 소설처럼 인물들 간의 관계를 빠르게 파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사건도 사건인데 인물들 간의 관계가 좀 그쵸, 마치 고전 소설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전 소설처럼 우리가 그치, 현대 소설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나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확인하면서 관련 지문을 뜯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2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3, 4, 5번은 별로 우리가 바로바로 제낄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을 하나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서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갔을 텐데, 이제 2번에서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이 드러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말실수를 한 거는 맞는데 그걸 비난했기 때문에 다퉜다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원인이라는 거잖아요. 요 문장, 요게 주어잖아요. 이게 다툼의 원인이라는 건데, 이거 알 수 없다. 이거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었던 그 이유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갑순이 할머니가 네가 말실수한 게 잘못이여 막 하니까 딸이 뭐 이렇게 말싸움을 한 거예요. 갑툭이 어머니랑 딸이랑 지금 싸운 거죠. 그죠? 갑툭이 어머니랑 갑순이 할머니 딸이랑 다툼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툭이 어머니가 그래 네가 먼저 말을 잘못했어. 나는 대꾸한 죄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얘네들이 뭔가 말실수를 갑순이 할머니의 딸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비난이 원인이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난이라는 그쵸? 말 때문에 우선 확실히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이었죠? 그래서 답은 1번 집안에서의 대화가 노출돼서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그 부분은 어디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뒷부분에서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서술자가 이 지금 갑순이 할머니랑 남편 이름은 또 누구야? 여기 남편 이름이 그치? 나중에 잡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 관계죠, 부부. 자, 근데 나는 을득이 녀석한테 나중에 들은 거죠. 그래서 을득이 녀석이 그렇다더라고 나한테 이제 서술자에게 을득이가 전달을 한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을득이 녀석이 얘기한 부분을 우리가 보니까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까지 그대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에서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었고 인물의 속내가 드러나죠. 즉 갑순이 할머니의 속내와 이 잡주름 영감의 속내가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에 A에서 C에 대한 요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에서 인물의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B에서는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B 부분에서는 그렇진 않죠. 이 갑순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괜한 소리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비난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게 답을 4번으로 체크를 할 수 있었고요. 30번도 헷갈리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잡주름 영감과 양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왜냐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확하게 그 문맥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지엽적인 한 시선 부분만 가지고 시선을 뒀을 때 좀 헷갈렸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하다고 지금 그쵸? 단정을 지금 하고 있는 문장, 요게 맞는 문장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요 부분에서 이게 바로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어디 부분이었죠? 집주름 영감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막 할머니가 막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배우지 못한 행랑껏하고 무슨 싸움을 했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하면서 은근히 갑득이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주름 영감이 뭐라 그래요? 딸이죠, 이 걔도 그만 분별이 있을 아이가 그래 상껏하고 욕지거기를 하고 그러냐? 라고 얘기한 부분이 분별이 있을 아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있을 앤데 이번에 없었다는 거죠. 분별이 있을 아이인데 분별 없이 행동을 했다는 거야. 욕지거리를 하는 거는 분별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문맥 전체, 이 문장 전체의 의도를 판단하지 못했으면 역시 1번이 답이 바로 안 나온다는 거죠. 자, 분별이 없다고 탓한 겁니다. 그 문장의 문맥은요. 자, 그래서 아내가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남편한테 이제 뭐라고 이제 밝힌 거야. 이제 데리고 들어가면서 똥이 무서워서 피해 막 더러워서 피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누라가 들어 앉아갖고 쌈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그럼 뭐 배우지도 못한 것하고 막 싸움을 하고 말이야. 그 욕이 다 나한테 돌아오지 하면서 역시 갑순이 어머니를, 갑득이 어머니를 이렇게 좀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측면이 이 부부가 똑같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얘기받는 거. 요 부분 때문에, 그죠? 답이 1번이 맞는 문장이었다.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현대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딱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도 생소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다. 생소한 작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서술자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술자 관련된 여타의 보기가 지금 드러났었고, 자, 그래서 니은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자, 우선 니은 부분을 한번 볼게요. 니은이 지금 틀렸는데요. 요 부분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서술자 시선의 서술은 어디예요? 여기죠. 사상이 들어갔던 것이 분명하였다. 요게 지금 서술자 시선이잖아요. 서술자 시선. 그리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 요 부분이죠. 쌈이야 똥이 더러워서 빼 하면서 이게 이제 딸내미 역성 들면서 우리 저기 아까 갑순이 엄마 무시하는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인물의 시선. 그래서 두 시선이 요 니은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났는데, 자, 이것에 대한 해석.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 상황을 할머니가 잘못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 싸우는 상황 속에서 본인의 의견이 개입이 된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개입이 된 거죠.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잘못 인지한 거 아니고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는 거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서술자의 시선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것이 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까지는 조금 그쵸? 보기는 어렵지만 뭐 어느 정도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확실히 어쨌든 이 부분 틀려서 답이 2번. 생소한 소설이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위축하게 하는 지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32, 33, 34, 3개. 고전 시가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또 힘을 크게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되게 열심히 고상국어과를 봤는데, 그래도 이것도 비연계라고 보시나요? 확장된 비연계라고 보시나요? 우리 고상국어과 열심히 봤는데, 화암 구곡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구곡에서 그러니까 화암의 춤만 커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고상국어과 이제 봤었는데요. 그게 안 나오고 화암 구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아까 김종길의 문이랑 이 유박의 화암 구곡은 이거 연계는 아닌데 뭔가 그치? 뭔가 연계가 살짝 된 느낌으로 나온 거긴 하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 연계라는 거예요. 제재 연계가 2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요 부분은 이미 수능에 나왔었던 우리 일동장류가가 2019년도였나요? 수능에 이미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나왔어요. 중요 작품이었어요. 일동장류가. 근데 어려운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출제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 나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이거 너무 유명하고 간단한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해석도 너무 쉽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미 기출이 됐었던 작품 부분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출항하는 처음 그쵸? 장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 B랑 이제 C 부분은 처음 보는 우리가 기출에서는 처음 보는 부분이지만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집에 온 거잖아요. 이게 장장 5개월인가 갔다 와요. 조선통신사로 한 5개월 갔다가 이제 와갖고, 아,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를 강호에 내가 산인 같고, 태평성대의 사람 같구나 하면서 굉장히 막 홀가분해하고 그 일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승 같다. 거기 갔다 온 일이 되게 저승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집에 돌아온 것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마지막 이제 뒷부분. 그래서 첫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이 지금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화암구곡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강호에서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예요. 향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이라는 거는 이제 화분 같은 거를 이 사람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물론 지금 벼슬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뭐가 있어요? 두어라, 야인생에 자랑할 때 있으리라면서, 나 만족스럽다. 나 너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번부터 34번까지는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표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매력적 오답 없죠. 2번. 사물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해서 외부 환경에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요거는 이미 기출이 됐던 질문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 친구들한테 너무 쉬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크나큰 망곡주가 나뭇잎 불리듯 하고 막 하늘에 갔다가 땅에 떨어졌다가 쌍돛대가 차처럼 굽어있고 초석 돛은 막 배불렀고, 이게 지금 막 엄청난 자연의 영향력인 거잖아요. 풍랑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는 거 어렵지 않게 2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도 넘으셨죠? 이제 친구들 많이 고생했으니까 조금 쉬워하면서 33번 주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C부분에서는요.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막 저승 가고 꿈도 같다 막 하면서, 그 다음에 무심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고 막 기쁘기가 죽었던 이를 다시 본 듯한 거니까 무심한 게 전혀 아닙니다. 33번에는 3번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관조, 관망, 겸양, 역시 어휘력 너무 중요하죠. 자, 얘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것에서 사인길의 복잡한 심사를 드러내곤 있어요. 그래서 내 신세 심란하다 뭐 이런 거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은 야인생애로 표현해서 겸양의 야인생애 내가 자랑한다니까요. 자랑의 반대말이 겸양 아닙니까? 겸손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고전시가에서는 힘을 주지 않았다. 이거는 현대소설이 상당히, 현대소설 그 다음에 현대시 그 다음에 언제나 고전수필, 요게 조금 그쵸? 육모 구모 때도 그랬거든요. 물론 구모에서는 그 육모 구모에 비해서는 고전시가가 좀 쉽게 나온 거죠. 34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학 영역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